김경수 지사가 오늘 새벽에 특검 사무실에서 대질신문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 이제 일종의 테러? 폭행을 당했어요. 네. 근데 그 인물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더만요. 전창용 신비인도 안다면서요. 예. 길거리에서 어떻게 많이 알아요? 봤던 친구인데. 거제 시장의 비리를 폭로해야 된다면서 청와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좀 알고 있던 친구인데, 그러다가 이제 촛불에도 좀 나왔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박사모 집회에 가 있다는 걸 제가 보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멀리 했던 친구인데, 지금 거의 뭐 자유한국당 쪽에 가서 거의 뭐 사진도 찍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보니까. 변천사를 보면 그분이 이제 그렇게 1인 시위 이런 것도 하고 촛불도 나왔지만 손가역 출정식에서 연설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재명 당시 시장 후보 앞에서 연설까지 하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엄청나게 인신공격을 했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재명 시장에게 실망했다. 부정경선인데.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을 그때 또 디스했죠.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과 멀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저쪽으로 가는 거죠. 거의 변희재급이에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대국민 협박 사기범 이재명을 구속하라. 최근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은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의 진실, 철거민 집단 폭행의 진실, 김부선 가짜 청각의 진실 뭐 이러면서 또 1인 시위하고 있고. 대체 이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오히려 저쪽의 프락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안별로 기준도 없고 어쨌든 원칙도 없고, 원래 촛불 때 발언했을 때 보면 이제 거제시장 비리 자연 파괴 뭐 이런 걸로 지금 올라왔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길거리에서 이제 있으면서 어쨌든 자유한국당 집회까지 참여하는 것까지 되고 진보 민주 세력들을 공격하는 인물이 돼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어쨌든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부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행동 대장격이 돼버려서 아쉽습니다. 최근엔 또 이재명 시장 공격하는 정도, 아까 제가 그렇죠. 읽어드린 것처럼 예. 그런 활동도 계속했더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또 김경수 지사를 가서 폭행해버린 거죠. 가격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뒷덜미를 잡았어요. 현장에서 직접 이제 봤던 우리 기자가 전화가 왔는데 목을 조르고 와이셔츠가 다 찢어지고 뭐 그 정도라고 했대요. 그래서 경찰한테 바로 연행됐는데 또 지금 병원에 가서 자기 아프다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해요. 그 이제 그 양반이 경찰한테 제지 당하고 경비한테 제지 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몸부림을 치니까 제지를 할 거 아니에요. 뜯어 말리고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완력이 들어가니까 아프다. 그래서 거의 테러를 당한 사람은 멀쩡하게 갔는데 가한 사람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뭐 이런 사람이 저는 한두 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나쁘게 보면은 프락질 수도 있고 좋게 보면은 정치적 신념이 자주 바뀌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철학도 없고 뭐 개념도 없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이념적 뿌리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또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한 투쟁을 하고 있는지가 모호해버리는 꼴이 되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인간의 근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개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컨셉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연관돼 있더라고. 사진 올려온 거 보니까 심지어 이명박하고 찍은 사진도 있어. 종파, 뭐 개파 이런 걸 다 초월해가지고 자기 알아주는 쪽에 계속 가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정치자 영업자하고 비슷하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불상사 백색 테러를 일으키게 할 수 있었던 원인 제공자는 저는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정치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고 아무것도 근거도 없으면서 구속영장도 청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드루킹이 주장한 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피해 사실을 공포하고 또는 포토라인에 여러 번 세우고 함으로 인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특검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지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마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걸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왜 자꾸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 번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질문할 것도 별로 없으면서 와서 증거도 없으면서. 저는 이게 도대체가 아직도 이런 적폐들이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특검이 전면 사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화를 불러일으킨 특검이다. 왜 정치적 쇼를 하냐는 거예요. 특검이 수사만 하면 될 걸.
나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저건 이제 신비님 좋은 생각이시고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필연적으로 정치 세력은 분화하고 대립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다. 나 그건 인정합니다. 다만 중간에 누군가 끼어들어서 뭔가 활동하는 것들 있죠. 사실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민심의 어떤 흐름대로 갔던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끼어들어가지고 이쪽인 저쪽인도 구분 안 되고 저쪽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쪽에 또 반대로서 까고 뭐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 환경. 나 이 환경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거든요. 갈라지면 결국에 부담은 그 모든 부담은 다 문재인 대통령이 껴왔는데 저도 방송으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갈라치는 세력들이 중간에 끼어드는 그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뭉개고 가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느 한쪽에 서게 되면 그게 갈라지는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인간들 보면 어떻게 보면 관종 같기도 하고 제2의 변이지 같기도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막 여기저기서 이용해 먹고 또 뭐 네가 이용해 먹었네 우리가 이용해 먹었네 또 그걸로 싸우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저는 진보 민주 세력들을 분열시키는 소스로 활용되는 게 정말 우려해서 이것이 그냥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치밀하게 조작되고 또는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특검이 계속 저 지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여론전을 하고 있는지 저는 거기서부터가 가장 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큰 유산자와 무산자의 갈등을 조장해서 이것에서 진보 민주 세력을 분열시키는 과정, 그다음에 진보 민주 세력을 분열시킨 이후에 노동자와 유산자를 분열시키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분열시키려는 큰 의도의 프레임인데요. 벌써 SNS에서는 김경수 도지사 테러를 마치 송가혁이 조장한 것처럼 또 음해하고 모략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셜 미디어의 휘발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카더라로 제기하고 한두 시간 있다 삭제해버린단 말이에요, 글을. 그럼 누군가는 그거를 사실인 걸로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보 민주세력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이런 소수로 활용하는 맞습니다.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고요. 좀 굉장히 차분하고 사실을 즉시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아까 그 사람의 1인 시위 그 목록들을 읽어드린 것처럼요. 또 한때는 동지가 되기도 하고 한때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기도 하고 되게 복잡하고 이상해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은 진짜로 불확치 개념으로 끼어들어서 어떤 그런 그림 만들려고 한 어떤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점 꼬여가는 중심 단단히 잡지 않으면 쓸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보수단체가 오늘 아침에 김경수 지사를 폭행을 했네요. 예. 폭행을 해서 휴대폰으로 머리를 가격? 뭐 이런 내용이네요. 김 지사가 넘어지거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뒷덜미를 자꾸 끌어 넘어뜨리려고 했네요. 아직은 뭐 기사는 안 되는데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지금 특검 태도로 보면 구속영장을 치르는 게 아닌가. 예, 제가 보기엔 그런 기세예요. 김경수 지사 오늘 특검에 두 번째로 출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루킹도 오늘 특검에 오후에 소환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아마 저녁 시간 이후에 대질신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일단 김경수 지사는 대질신문 오케이 했습니다. 예. 네, 근데 드루킹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특검에서 지금 드루킹을 설득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거는 드루킹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대질신문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고요. 양쪽이 다 원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죠. 아니 그리고 만약에 억지로 시킬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원하지 않는데 뭐 시키면 그러니까 대답을 안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 동의를 했느냐 여부가 일단 중요하고요. 네. 저는 오늘 대질신문 얘기가 나오는 순간 김경수 지사가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자신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증거가 부족하니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니까 대질신문을 통해서라도 뭐라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진이라도 있으면은 대질신문 할 필요가 없는데 사진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사실 그 비밀 대화방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에 좀 공개되면서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타격을 충분히 입을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 소위 말하는 킹크랩. 요즘에 진짜 킹크랩 얘기 많이 하네요. 킹크랩이라는 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시하고 묵인 최소한 한 적이 있느냐인데
그거는 진짜 입증하기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드루킹 측에서는 일치하게 여러 명이 어디에 앉아서 어떻게 들었다까 진술을 했는데 예. 문제는 그게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을 통해서 다 흘러나온 얘기니까 저 이런 얘기구나 해서 암묵적으로 내시 짰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보통 유력 정치인들이 오면 사진도 많이 찍는데 또 김경수 지사는 또 사진도 없고 마침 사진이 없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USB에 들어가 있었던 김 지사한테 보고했을 법한 내기 바둑이 폴더라는 곳에 있었던 네.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측은 바둑이라고 이제 그랬죠. 명칭을 했죠. 근데 거기 있는 내용들이 김경수 지사에게 보고됐다라는 정황, 예를 들어서 이메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는 듯합니다. 네? 그럼 누군가는 그거를 사시는 걸로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보 민주 세력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이런 소수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려가 있고요. 좀 굉장히 차분하고 사실을 즉시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아까 그 사람의 1인 시위 그 목록들을 읽어드린 것처럼요. 또 한때는 동지가 되기도 하고 한때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기도 하고 되게 복잡하고 이상해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은 진짜로 불확치 개념으로 끼어들어서 어떤 그런 그림 만들려고 한 어떤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점 꼬여가는 중심 단단히 잡지 않으면 쓸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보수단체가 오늘 아침에 김경수 지사를 폭행을 했네요. 예. 폭행을 해서 휴대폰으로 머리를 가격 뭐 이런 내용이네요. 김 지사가 넘어지거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뒷덜미를 자꾸 끌어 넘어뜨리려고 했네요. 아직은 뭐 기사는 안 되는데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지금 특검 태도로 보면 구속영장을 치르는 게 아닌가. 예, 제가 보기엔 그런 기세예요. 김경수 지사 오늘 특검에 두 번째로 출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루킹도 오늘 특검에 오후에 소환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아마 저녁 시간 이후에 대질신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일단 김경수 지사는 대질신문 오케이 했습니다. 예. 네, 근데 드루킹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특검에서 지금 드루킹을 설득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거는 드루킹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대질신문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고요. 양쪽이 다 원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죠. 아니 그리고 만약에 억지로 시킬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원하지 않는. 김경수 지사가 오늘 새벽에 특검 사무실에서 대질신문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 이제 일종의 테러 폭행을 당했어요. 네. 근데 그 인물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더만요. 전창용 신비인도 안다면서요. 예. 길거리에서 어떻게 많이 봤던 친구인데. 거제 시장의 비리를 폭로해야 된다면서 청와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좀 알고 있던 친구인데 그러다가 이제 촛불에도 좀 나왔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박사모 집회에 가 있다는 걸 제가 보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멀리 했던 친구인데 지금 거의 뭐 자유한국당 쪽에 가서 거의 뭐 사진도 찍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변천사를 보면 그분이 이제 그렇게 1인 시위 이런 것도 하고 촛불도 나왔지만 손가역 출정 시기에서 연설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재명 당시 시장 후보 앞에서 연설까지 하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엄청나게 인신공격을 했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재명 시장에게 실망했다. 부정경선인데.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을 그때 또 디스했죠.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과 멀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저쪽으로 가는 거죠. 거의 변희재급이에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대국민 협박 사기범 이재명을 구속하라. 최근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은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의 진실, 철거민 집단 폭행의 진실, 김부선 가짜 총각의 진실 뭐 이러면서 또 1인 시위하고 있고. 대체 이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오히려 저쪽의 불확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안별로 기준도 없고 어쨌든 원칙도 없고 원래 촛불 때 발언했을 때 보면 이제 거제시장 비리 자연 파괴 뭐 이런 걸로 지금 올라왔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길거리에서 이제 있으면서 어쨌든 자유한국당 집회까지 참여하는 것까지 되고 진보 민주 세력들을 공격하는 인물이 돼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어쨌든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부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행동 대장격이 돼버려서 아쉽습니다. 최근엔 또 이재명 시장 공격하는 정도 아까 제가 그렇죠. 읽어드린 것처럼 예, 예. 그런 활동도 계속했더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또 김경수 지사를 가서 또 폭행해버린 거죠. 가격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뒷덜미를 잡았어요. 현장에서 직접 이제 봤던 우리 기자가 전화가 왔는데 목을 조르고 와이셔츠가 다 찢어지고 뭐 그 정도라고 했대요. 그래서 경찰한테 바로 연행됐는데 또 지금 병원에 가서 자기 아프다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해요. 그 이제 그 양반이 경찰한테 제지 당하고 경비한테 제지 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몸부림을 치니까 제지를 할 거 아니에요. 뜯어 말리고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완력이 들어가니까 아프다. 그래서 거의 테러를 당한 사람은 멀쩡하게 갔는데 가한 사람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뭐 이런 사람이 저는 한두 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나쁘게 보면은 프락질 수도 있고 좋게 보면은 정치적 신념이 자주 바뀌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철학도 없고 뭐 개념도 없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이념적 뿌리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또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한 투쟁을 하고 있는지가 모호해버리는 꼴이 되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인간의 근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개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컨셉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연관돼 있더라고. 사진 올려온 거 보니까 심지어 이명박하고 찍은 사진도 있어. 종파, 뭐 개파 이런 걸 다 초월해가지고 자기 알아주는 쪽에 계속 가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정치자 형업자하고 비슷하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불상사 백색 테러를 일으키게 할 수 있었던 원인 제공자는 저는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정치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고 아무것도 근거도 없으면서 구속영장도 청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드루킹이 주장한 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피해 사실을 공포하고 또는 포토라인에 여러 번 세우고 함으로 인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특검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지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마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걸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왜 자꾸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 번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질문할 것도 별로 없으면서 와서 증거도 없으면서 저는 이게 도대체가 아직도 이런 적폐들이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특검이 전면 사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화를 불러일으킨 특검이다. 왜 정치적 쇼를 하냐는 거예요. 특검이 수사만 하면 될 걸. 나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저건 이제 신비님 좋은 생각이시고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필연적으로 정치 세력은 분화하고 대립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다. 나 그건 인정합니다. 다만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뭔가 활동하는 것들 있죠. 사실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민심의 어떤 흐름대로 갔던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끼어들어가지고 이쪽인 저쪽인도 구분 안 되고 저쪽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쪽에 또 반대 호소 까고 뭐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 환경. 나 이 환경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거든요. 갈라지면 결국에 부담은 그 모든 부담은 다 문재인 대통령이 껴왔는데 저도 방송으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갈라치는 세력들이 중간에 끼어드는 그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뭉개고 가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느 한쪽에 서게 되면 그게 갈라지는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인간들 보면 어떻게 보면 관종 같기도 하고 제2의 변희재 같기도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막 여기저기서 이용해 먹고 또 뭐 네가 이용해 먹었네 우리가 이용해 먹었네 또 그걸로 싸우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저는 진보 민주 세력들을 분열시키는 소스로 활용되는 게 정말 우려해서 이것이 그냥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치밀하게 조작되고 또는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특검이 계속 저 지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여론전을 하고 있는지 저는 거기서부터가 가장 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큰 유산자와 무산자의 갈등을 조장해서 이것에서 진보 민주 세력을 분열시키는 과정, 그다음에 진보 민주 세력을 분열시킨 이후에 노동자와 유산자를 분열시키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분열시키려는 큰 의도의 프레임인데요. 벌써 SNS에서는 김경수 도지사 테러를 마치 송가혁이 조장한 것처럼 또 음해하고 모략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셜미디어의 휘발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카더라로 제기하고 한두 시간 있다 삭제해버린단 말이에요, 글을.